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말근력 채널 오랜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글의 5가지 특징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번 가을쯤 출간될 새 책 원고를 쓰면서요, 이 생각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쓰는 사람은 그런 욕심을 갖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오래 기억되는 글, 마음에 남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면서 노력한 부분과 또 저 또한 독자로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기억에 오래 남는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 특징을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글은요, 정보 이상으로 경험을 줍니다. 간접 경험이죠. 독자가 글을 읽고 마치 경험한 듯한 느낌을 받으려면 글이 생생해야 됩니다. 생생하려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글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죠. 상황 묘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독자가 읽으면서 충분히 대리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써주겠어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기본 감각을 잘 묘사하면 생생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시각적 이미지를 강화해보면 빨간 사과를 먹었다. 청각을 가미해보면 빨간 사과를 아삭 베어 물었다. 사과 향까지 좀 느껴지게 해볼까요? 잘 익은 빨간 사과를 반으로 자르자 달콤한 과즙향이 코끝을 스쳤다. 미각의 경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빨간 사과를 한 입 아삭 베어 물었더니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촉각이라면요, 빨간 사과의 표면이 마치 유리알처럼 매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감각을 동원해서 묘사할수록 읽는 사람은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공감각적 표현도 잘 쓰면 인상 깊습니다. 공감각이라면 서로 다른 감각을 넘나들고 결합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그는 목소리가 좋았다 라는 말을 그는 목소리가 햇살처럼 따스했다 라고 표현하면 전자에 비해서 후자는 청각을 시각과 촉각 2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표현한 겁니다. 표현이 훨씬 더 섬세하고 생생해지죠.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따뜻한 말, 달콤한 목소리, 날카로운 시선, 부드러운 색감, 이런 식으로 특정 감각을 또 다른 감각으로 수식하거나 옮겨서 표현하는 공감각적 표현 방식을 쓰면요, 독자의 머릿속에 보다 생동감 있게 장면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2번째, 예상을 뒤집는 문장이 있으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말, 문장이 있다면요, 그 바로 앞에 얼핏 보면 상반되는 통념 같은 반전 문장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반전 문장을 쓰고 진짜 나의 주장, 하지만 사람의 대응 방식은 변할 수 있다 라고 쓰는 거죠.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핵심 문장이 보다 앞에 반전 문장보다 한 단계 더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 있는 반전 문장이 뒤에 오는 메시지 문장, 사람의 대응 방식은 변할 수 있다를 오히려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반전 문장이 핵심 문장을 돋보이게 합니다. 앞문장이 뒷문장을 보다 날카롭게 벼리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주제가 훨씬 더 부각됩니다. 그쵸? 여러분, 특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뒤로 상반되는 문장을 이어 붙여서 예상을 뒤집으면요, 읽는 사람의 사고를 잠깐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의 뇌는 예상과 다른 순간에 집중합니다. 예상 못한 선물, 영화의 반전, 이럴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죠. 예상을 뒤집는 문장은요, 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때문에 몰입하게 합니다. 필자 입장에서도 반전 문장을 고민해 봄으로써 자기 생각을 더욱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째, 선물 같은 문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독자가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밑줄은 어떨 때 긋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감될 때 읽다가 표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동한 책이라도 일주일만 지나도 디테일에 대한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내가 밑줄 쳤던 문장 몇 개 정도는 기억에 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글을 읽었는데 특별히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렇게 인상적인 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옛날부터 사람들이 아주 줄을 많이 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문장. 퍼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설령 책을 안 읽어봤어도 들어본 문장들. 예를 들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죠. 또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런 게 작가가 독자에게 주는 선물 같은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대중적으로 각인되는 문장에는요. 비교적 특징이 있어요. 인간사의 모순이라든가 상반되는 가치를 한 문장 안에서 충돌시켜서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란히 세워서 생각하게 만들죠. 독자가 생각하면서 곱씹는 문장이라면 오래갑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필자의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다음 4번째는요. 한 편의 글 안에 감정의 리듬이 있으면 좋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 서사,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단계가 있죠.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보는데요. 꼭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같은 글에서도 이른바 감정의 높낮이가 있어야 흡입력이 생깁니다. 공감, 웃음, 놀람, 여운 등등 다양한 감정이 녹아있는 글이 읽기에 재밌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글의 개요를 짠다고 하는데 내 글, 이야기의 구조를 짤 때 염두에 두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요. 글의 리듬을 만들 때 용두사미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글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실망시키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글도 똑같습니다. 좀 덧붙이자면요. 거창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용두사미 글을 피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은요. 일단 이야기가 딴 데로 흐르지 않아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글의 주제 문장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적어두고 쓰기 시작하면 도움됩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글을 우리는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쓴 사람, 필자의 이야기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글의 메시지가 독자의 삶에도 연결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필자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작고도 큰 이야기가 됩니다. 작고도 큰 이야기. 이게 좋은 에세이의 본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역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자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독자에게 질문을 남기는 글이면 좋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은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가가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썼다 쳐요. 근데 누구나 실현되지 못한 꿈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그쵸?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가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작가의 이야기인 동시에 독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쓰는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메시지를 도출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때로는 이 작업이요. 다소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글을 쓸 정도의 소재라면 대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쓰는 사람이 문장으로 그 의미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작 글로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자기 글의 주제를 생각하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글은요. 어떤 글이라도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독자를 겨냥한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변 잡기 일기에 불과한 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글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쓰는 사람으로서는 다소 무책임하거나 게으른 태도입니다. 주제 문장을 명확하게 글 안에 드러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나름대로 정리된 주제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따라 생각하고 공감하거나 또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독자에게 의미 있는 글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독자의 기억에 남는 글을 쓰려면 5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간접 경험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충실하게 묘사하기. 예상을 뒤집는 문장으로 집중시킬 것. 밑줄 그을 만한 선물 같은 문장 고민해보기. 감정적 리듬을 설계하기.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감 포인트를 살릴 것.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소 도식적이지만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글을 써야 하는데 정 막막하다. 그럴 때는 일단 쓰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을 하나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숙고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주제는 뭔가를 명확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데 읽는 당신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적 담백하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조민진의 말근력 채널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